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에 나서는 게 좋고 특히나 지금 전월세 사시는 분들이 갈 수 있는 지역 또는 갈 수 있는 가격대의 아파트가 오히려 지금 더 오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이 그럼 해결될 거냐? 해결될 가능성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입주 물량이 없는데요. 정부에서 갑자기 뭔가를 빵도 아니고 만들어낼 수가 없지 않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무주택자분들이 갈 수 있는 지역들이 더 불안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빨리 움직이시는 게 저는 좋다. 이제 5월 9일 전에 집을 좀 사신 분도 계시지만 예. 이제 지금 와서 지금이라도 집을 사는 게 맞을까 하는 고민이 더 커지셨을 것 같아요. 예, 이런 맞습니다. 분들에게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지금 집을 안 사셨다 그러면 뭐 전월세 살고 계시는 분일 무주택자분일 가능성이 큰데요. 그러니까 4년 후 또는 2년 후에 과연 그 임대차 시장이 그냥 평온할 거냐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럴 가능성은 그 폭락한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그래서 대부분이 정말 99%의 전문가분들이 그냥 전월세 시장은 더 불안해질 거다 앞으로. 네. 예, 그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전월세 시장에 계속 남아 있는 거는 저는 별로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아요. 어차피 네. 뭐 돈 더 내셔야 되고 전세는 물론 돌려받는 건데요. 최근에 또 월세로 전환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야 원리금 내는 거나 내가 그냥 그 월세 내는 거나 비슷한데 뭐 이러지만 원리금 내는 거는 이제 내 집이 계속 되어가는 과정이고요. 그렇죠. 네. 월세 내는 거는 여러분 없어지는 겁니다. 그걸 아.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혀 그거는 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예, 물론 뭐 20년 후에 될지 30년 후에 될지 내 집으로 그렇죠. 되는 거를 지금 조금씩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원래 그 미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집을 사는 과정이라는 게 30년 동안 그죠? 예, 주택담 그 모기지라고 그러죠. 모기지 원리금을 계속 갚아 나가고 30년 후에 내 집이 되는 거고요. 그 이후에 다시 또 주택연금을 넣고 돌아가실 때까지 빼먹고 이렇게 가시는 게 일반적인 행태십니다. 그래서 그걸 뭐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에 나서는 게 좋고 특히나 지금 전월세 사시는 분들이 갈 수 있는 지역 또는 갈 수 있는 가격대의 아파트가 오히려 지금 더 오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쵸. 근데 네. 왜 이런 상황이 그럼 해결될 거냐? 해결될 가능성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입주 물량이 없는데요. 정부에서 갑자기 뭔가를 빵도 아니고 만들어낼 수가 없지 않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무주택자분들이 갈 수 있는 지역들이 더 불안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빨리 움직이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좀 방향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그런 무주택자 중에서 한 5억 원 정도의 가용자금이 있는 분들은 예. 어떻게 좀 움직이라고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서울의 외곽들은 뭐 그 정도로서 매입할 수는 있는 지역이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그거에다가 플러스 하셔가지고 대출을 그죠 받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외곽 지역에서 움직이는 지역들 최근에 뭐 노도강 금강구라는 이런 지역대에 조금 준신축이나 구축 정도 가시면 저는 네. 뭐 충분한 금액이 되실 거라고 보고요. 일단 그 고르실 때그 2, 3년 전에 비해서 올랐는지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 3년 전에 비해서 전혀 안 올랐다 이러면 좀 고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단지는 앞으로도 오를 가능성이 앞으로도, 별로 없다. 예, 예. 그래서 조금 오르는 데가 계속 많이 오히려, 오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걸 좀 염두에 두시고 하시는 것이 좋고요. 나는 뭐 대출 받는 걸 또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이 계세요. 예, 그런 분이시다 그러면 저는 뭐 공공 분양 같은 거 노려보시는 것도 좋다. 예, 그래서 지금 공공 분양이 대략 한 5, 6억대 많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지역에 따라 조금씩 그 가격에서 1, 2억 더 붙고 그죠? 1, 2억 더 싸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많이 이제 관심 가지시는 지역이 하남 교삼이라든지 아니면 고양 창릉 이런 쪽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데들은 아마 5월 달에도 제가 청약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6월 달에도 또 계속 나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데들 청약하셔가지고 공공분양 이렇게 좀 하시는 것도 저는 좋다. 왜냐하면 공공분양은 어쨌든 주변 시세에 비해서 한 20%, 30% 정도 쌉니다. 네. 예, 그런데 앞으로 이제 신규 아파트는 극히 적어질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신규 아파트를 그죠 한 3년이나 4년 후에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적극적으로 이제 추천드리고요. 또 나는 뭐그 서울 떠나는 거 정말 싫다 네. 이런 분도 또 계세요. 그러니까 자금력은 좀 서울 떠나는 서울에 건 너무 있어야 또 된다. 싫어한다는 분이 계신데 그렇다 그러면 지금 이제 뭐 월세나 이런 거 사시면서 저는 뭐 재개발 쪽 지분 같은 것도 연립 다세대죠. 이런 것도 노려보시는 것도 저는 좋다라고 봅니다. 그게 뭐 초기 단계는 한 5억대에서 매입할 수 있는 데가 꽤 있고요. 네. 또
그 한창 지난 사업지도 그게 이제 권리가액이라 그러는데 관전평가액이 일반적으로 연립 다세대는 얼마 안 나옵니다. 거기 이제 프리미엄을 더하셔가지고 초투라고 그러는데 초기에 이제 들어가는 자금이 그쵸. 한 5, 6억대밖에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우리 그 연신내역 주변에 지금 3대장이라고 하는 가련 1구역, 대조 1구역, 그다음에 저 불광 5구역 이런 데인데요. 가련 1구역 같은 데는 아직도 5, 6억대 사실 수 있어요. 초투가. 물론 이제 나중에 분담금 내셔야 됩니다. 네. 그죠? 예, 그게 얼마 나올지 이런 거 하시고요. 그렇더라도 저는 지금 시기에는 그건 이제 관처 다 나고 그 착공만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3, 4년 후에 내 집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데들이 과거에 이제 우리가 거기 이제 대조 1구역이 분양했던데 힐스테이트 메디알린가 그 브랜드로 이제 분양을 했는데요. 그 가격이 뭐 12억 뭐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요 정도밖에 안 된다고 말씀드려 죄송한데요. 근데 지금 우리 아시다시피 분양가가 서울은 어마어마하게 올랐거든요. 그쵸. 예. 방화동에 최근에 분양한 아파트가 18억 4,800입니다. 그럼 이게 어마어마하게 올라서 분양을 할 거예요. 뭐 18억까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20억에 가깝게 분양을 이제는 안 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일반 분양분이 나오면 그 가격이 이제 기준점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12억대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제는 거의 뭐 17억, 18억대로 보시면서 그 사업성을 보시면 충분히 안전마진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런 이제 사업이 거의 끝나간 단지들도 초기에 들어가는 자금 5, 6억이면 가능한 데가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물론 뭐 지역적으로 이제 좀 고려하셔야 되겠죠. 나는 뭐 서쪽 싫다, 뭐 위쪽 싫다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근데 이거 싫다, 저거 싫다 그러시면 나중에 남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뭐 초기 단계 저는 핵심지의 초기 단계 재개발 연립 다세대도 괜찮고요. 아니면 이제 끝나가는 데인데 좀 외곽에 그죠. 연립 다세대인데 교통 호재 있고 뭐 새로 바뀌어가고 이런 데들도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보거든요. 뭐 그런 쪽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상반기에 어떤 15억 이하 아파트들이 예. 거래가 많이 됐는데 맞습니다. 뭐 하반기에는 이들 지역 중에서도 좀 목석 가리기를 예.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올 수 있을까요? 예, 예. 뭐 최근에는 좀 뭐 이렇게 묻지마 비슷하게 좀 다 오른 측면들도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시면 외곽 쪽 같은 경우는 거의 반도체 산업 좋은 데만 많이 올랐어요. 이렇듯이 이제는 뭐 뭔가 옥석 가리기가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요. 15억 이하라고 하더라도 네. 저는 뭐 이렇게 신축이라든지 역세권 또는 뭐 생활 편의시설이 어떻게 갖춰져 있는지 학군 이런 거를 꼼꼼히 따지셔가지고 이제 매입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대부분이 1주택자시거든요. 이제 하나 그냥 사시는 거기 때문에 예전에 뭐 다주택 저희가 2021년도에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요. 이때는 다주택자분들이 막 한 채씩 두 채씩 막 사셨거든요. 두 채씩 세 채씩 이럴 때는 사실은 갭만 보시거든요. 이게 얼마냐? 2억 갭이야? 뭐 1억 갭이야? 이렇게 보죠. 지금은 전혀 그런 시장 자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꼼꼼히 보시고요. 최근에 이제 추세 자체를 보면 저희도 이제 상담 같은 걸 합니다. 투자 상담을 하는데요. 과거에는 상담을 별로 안 하셨어요. 갭 2, 3억이냐, 그 중요한 상황인데 상담을 왜 합니까? 그죠? 의미가 없는데요. 지금은 이제 투자 상담 같은 걸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꼼꼼하게 보거든요. 그것도 한두 명 막 이렇게 두 분 막 이렇게 보시고 막 가셔가지고 상담해 보시고 이제 사시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15억짜리를 사야 되는데 그 뭐 몇십만 원이 뭐가 아깝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굉장히 꼼꼼하게 보신다는 말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옥석가리가 될 수밖에 없고요. 저는 뭐 그런 방향으로 갈 거고 15억짜리인데도 사실은 15억 이하지만 서울 외곽도 많이 있거든요. 금방 말씀드렸던 뭐 우리가 안양역이나 구리역 뭐 이런 동탄역 이런 쪽에는 서울 중급지 수준인 지역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서울 내하고 좀 다르게 일자리가 얼마만큼 생기느냐, 그죠? 예, 그리고 교통 호재, 즉 서울과 접근성이 얼마만큼 좋아지느냐 이런 걸 이제 따져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따져 보면 그 반도체 쪽인 것 같습니다.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예. 그 뭐 다 그 반도체 라인이라는 게 GTX하고 그죠? 예, 이런 라인하고 또 신분당선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맞닿아 있거든요. 강남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지는 쪽으로 많이 이제 가고 있는 데니까요. 뭐 그런 점 고려하셔가지고 저는 매입하시면 실수가 없으실 거라고 봅니다. 예. 최근에 이제 뭐 흑석이나 노량진 뉴타운 분양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 맞습니다. 거의 30억 육박하는 금액으로 예. 네,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미래 가치를 좀 반영한 결과라고 좀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이게 참 이제
저는 이제 고향이 부산이기 때문에 어. 서울에 이제 아주 옛날 일은 잘 모르는데 네네. 흑석이나 노량진, 네. 노량진은 뭐 잘 알죠. 근데 여기가 뭐 굉장히 좋은 동네나 깔끔한 동네는 그렇죠. 아니었지 아니죠. 않습니까? 예, 예. 그죠? 서울에 사셨던 분들은 네. 그런 말씀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는 게요. 일단 입지가 너무 좋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예, 강의 남쪽인데다가 흑석은 이제 넘어가면 현충원 넘어가면 바로 반포거든요. 반포죠.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11구역인가 이거는 이제 그냥 서반포라고 처음에 네, 했다가 맞습니다. 뭐 네. 사람들이 좀 논란이 됐죠. 웃음소리를 샀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반포에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고 노량진 같은 경우 여의도 걸어갈 수도 있거든요. 정말 예, 심하면 그 정도로 이제 도심에 가깝다는 게 굉장히 큰 입지가 너무 좋다는 게 굉장히 장점이고요. 또 하나 장점은 뭐냐면 전체가 다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예, 흑석은 아시다시피 지금 9구역하고 11구역 빼고 나면 다 끝났어요. 예, 다 끝나가지고 이미 입주했고 입주하기 직전이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신축으로 그죠? 완전히 다 탈바꿈됐다. 이런 게 이제 특징이고요. 노량진 또 속도가 아직 이제 뭐 분양하고 이러는 상황이지만 속도는 어떻습니까? 같죠. 거의 같이 가고 있거든요. 1구역, 3구역이 좀 늦지만 여기도 금방 이제 관처 나고 할 거예요. 관처 났거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전체가 다 신축으로 바뀐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희가 도곡이나 대치동 이런 데들이 많이 가격이 눌려 있다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그게 왜 눌려 있냐라고 하면 신축이 없습니다. 그런 데들은. 예. 잠실보다도 지금 가격이 좀 낮거든요. 그래서 대치동에 하시는 분들은 되게 그런 거 불평 많이 하세요. 근데 신축이 뭔가 들어와야지 잠실 르엘이 48억 뭐 레미안 아이파크가 그저 46억 이렇게 뭔가 끌어올려 줘야 되는데 그런 그게 별로 그러네요, 없거든요. 또. 예. 그래서 신축으로 탈바꿈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흑석이나 노량진 뉴타운을 과거와 같은 시각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저는 분양가보다도 훨씬 높아질 거라고 봐요. 최근에 분양가보다. 이제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들이 어떤 가격대를 만들어내느냐를 보시면 입주하면 가장 많이 오르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잠실 르엘도 여러분 가만히 작년까지는 30억대가 분양권 매수 매도 가격이었어요. 그런데 입주하자마자 그냥 40억대로 다 올라서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입주하면 30억대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안전마진이 어쩌고 이야기하시는 거는 지금 단계에서 판단하시는 건데요. 저는 좀 다르게 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 지금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갈아타기가 참 어려운 시기인데 예, 맞습니다. 뭐 그래도 뭐 상급지로 갈아타시고 싶은 분들이 있을 텐데 그렇죠. 이런 분들은 일단 대출 문제 때문에 좀 고민스럽겠지만 어떻게 좀 하는 게 현명한 방법일까요? 끌어들일 수 있는 돈은 최대한 끌어들이시라. 저는 네. 뭐 그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부모님한테 가서 읍소를 하든지 뭐 사실은 부모님하고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쵸. 예, 예. 부모님 재산이 얼마 있는데 나한테 얼마 지금 물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정말 옛날로 얘기하면 호로자식 예, 그런 개념이더라도 네. 뭐 60, 70에 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좀 저는 이제 70대나 이렇게 되신 분들한테도 빨리빨리 좀 정렬을 해두시라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그 외에는 방법이 없거든요. 아니 그 자금력이 없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건 뭐 어디서든지 꼬아야죠. 예, 그런 식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내가 이제 주식 같은데 코인 같은 걸 요즘 잘하시는 분들 보면 저도 이제 좀 부러운데요. 그런 게 가능하시다 그러면 저는 또 뭐 그런 걸 활용하셔가지고 그죠? 예, 좀 뭐 이렇게 확보하시는 자금으로 또 넘어오셔야 되는데 워낙 그러니까 계속 리스크가 크다 보니까 또 예, 맞습니다. 네. 근데 너무 이렇게 그 주식이나 코인의 비중이 큰 거는 좋지는 않습니다. 예, 외국에도 보면 뭐 이게 물론 이제 7대3 이렇게 해서 주식이나 금융자산이 많은 그런 나라들도 있는데 5대5 정도가 저는 적당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렇게 내 집 마련에 어느 정도 쓰시는 거는 저는 맞다라고 보고요. 예, 그리고 이제 매물이 최근에는 또 문제인데요. 자금력도 문제지만 매물이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뭐 좀 심하면 단기 임대 이런 데 하시는데 좀 하셔가지고 그죠? 예, 그런 좀 거주하시면서 매물을 찾는 노력 같은 것도 하시면 저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하긴 그 타이밍을 요즘에는 맞추기가 거의 어려우니까. 불가능합니다. 토제 상황에서 팔고 산다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저희도 그래서 안 되시면 그냥 단기 임대
두 달, 석 달 이렇게 하시면 요즘 뭐 인테리어 하신다고 많이 이용하시거든요. 네네네.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그쵸. 두 달, 석 달 이렇게 보통은 한달 이상 한 달 걸리니까. 이상 하셔야 되기 네. 때문에 호텔에 있는 거는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것 같지 않대. 너무 좁은데 막 이렇게 뻑적하게 있으니까 불편하시다고 해서 그냥 아파트 이제 한 달, 두 달 이렇게 하시는 데가 있거든요. 어플로 하기 때문에 요즘 되게 편합니다. 이렇게 하셔 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니까요. 뭐 그런 거 활용하셔가지고 두세 달 이렇게 버티시면서도 좋은 매물을 확보하시는 분들이 최근에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셔야 되는지 저도 참 답답하긴 한데요. 예, 그렇게 하셔더라도 저는 뭐 상급지 하신다 그러면 그렇게 좀 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예. 정부가 이제 또 대출을 지금도 이제 많이 줄여놓긴 했는데 예. 추가로 뭐 규제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면 또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맞습니다. 부분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예, 뭐 여기서 더 한도를 줄이거나 이런 거는 힘들 거예요. 물론 근데 지금 사실은 시장에는 공포가 있기 때문에 네. 6억 한도도 4억으로 줄일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오셔가지고 이야기하는 분들 많으세요. 저는 네. 뭐 그렇지는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지금 그거 줄이면 안 그래도 욕을 많이 듣고 있는데 더 욕할 거다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어쨌든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시는 분은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되게 많거든요. 정부에서 DSR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지금 집어넣지 않은 대출이 있습니다. 3개가 딱 남았는데요. 전세 대출, 전세들 1주택자에만 넣은 상황이에요. 근데 전체를 그냥 다 넣어버린다든지 아니면 이제 또 정책 대출이라고 우리가 보금자리로는 디딤돌 대출 이런 거 있는데요. 지금은 안 넣은 상황이에요. 근데 그것도 저는 정부에서 넣을 수 있다고 봐요. 예, 한도를 한 20% 줄이는 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 서민금융을 그리고 이게 살 수 있는 그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소득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살 수 있는 주택도 6억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지금 오르는 것도 아닌데 한도를 팍 줄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것도 저는 DSR에 넣을 수 있다고 봐요. 예, 그다음에 이제 중도금 대출. 중도금 대출. 중도금 대출은 아직 DSR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6억 이상 여러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하는데 이것도 저는 넣을 수 있다고 봐요. 정부에서 하는 걸 보면 넣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아마 공공분양을 어쨌든 정부에서는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공공분양은 DSR에 안 포함시키고 민간 거는 포함시키고 최근에 이제 하는 추세들을 보면 민간은 혜택이 없고요. 공공은 굉장히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네, 그렇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걸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전세는 앞으로 사라질 거니까 그냥 빨리빨리 월세로 바꾸시라. 그게 보유세 내시는 훨씬 도움되니까 뭐 내줄 돈이 없는데 그럼 1억, 2억이라도 그죠? 계속 바꾸셔야 돼요. 조금씩 해야 돼요. 맞습니다. 단계적으로. 그렇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전세면 반전세, 반전세는 보증보월세 그죠? 이런 식으로 계속 바꿔 나가시는 게 앞으로 이제 그런 대출 규제 이런 데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정책 대출은 저는 뭐 DSR에 넣을 수도 있다고 봐요. 이 정부 또 줄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한도를. 그래서 뭐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빨리빨리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예.